안녕하십니까. 코골이 전문의사 배성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양압기를 쓰시다가 실패 후에 수술하신 분에 대한 케이스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30대 후반의 남자분입니다. 이분은 코골이도 꽤 심하시고 무호흡도 꽤 심하다고 하셨고요. 낮에 졸림이 심하다고 하셨어요. 보통 젊으신 분들이 올 때는 가족한테 미안한 것도 있지만 낮에 졸리니까 운전하거나 일할 때 효율이 떨어지고 졸음운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시게 되고요. 키는 70대 초반에 한 80대 중반 정도의 몸무게, 약간 살집이 있는 편 정도였습니다. 이분의 수술 전에 저희가 그 구멍을 결국 저희는 항상 설명드리지만 콧구멍, 목구멍, 아랫구멍 세 군데의 구멍을 미리 검사하게 되고요. 검사한 사진을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수술 전의 모습입니다. 모습을 봤을 때는 우선은 콧구멍은 요 틈이 항상 중요하거든요. 콧구멍 오른쪽과 왼쪽에 콧구멍의 실제적인 터널 크기 요 정도면은 꽤 좁은 편, 구멍이 좀 좁단 말이죠. 목구멍은 목전 있는 주변에 콧구멍, 그 구멍 사이즈인데 지금 보시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정도. 근데 이분은 실제로 이만큼 정도를 쓸 수도 있는데 쓸데없이 처져 있는 살이 있고 목젖도 처지고 편도도 크기 때문에 반도 잘 못 쓰고 있죠. 그리고 후두 덮개라고 항상 설명드리지만 요 아래쪽에서 음식 먹을 때 살에 걸리지 말라고 요 목구멍을 기도를 딱 덮어주는데 멀면 좋은데 이분 한 중간 정도 되신 분이었습니다. 항상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건 수면 가원 검사죠. 이런 건 알겠는데 이분이 얼마나 잠잘 때 문제가 발생하느냐를 볼 때 저희는 결국 코골이랑 무호흡이랑 보는데 코골이는 한 30% 정도 3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옆 사람이랑 같이 자는데 옆 사람이 시끄럽다고 하는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무호흡은 시간당 한 50회 정도로 꽤 자주 무호흡이 있었고요. 무호흡의 최장 시간은 한 50초 정도. 그러면서 산소 공급량 이게 높아야 중간에 안 깨는 건데 90이 넘어야 되는데 70점대까지 떨어지면서 이분은 심장 박동수가 1분에 70회 정도였는데 100회까지 올라가는 결국 30대 후반에 이 정도라면 이걸 10년 20년 쌓아두면 고혈압 부정맥 오게 되고 만성 피로로 가게 되고 지금도 낮에 졸리다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이분은 처음에 양압기를 쓰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시간이 없어 바빠 이런 분들 양압기 쓰시게 되고요. 아무리 저희가 이게 수술적 방법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시간이 없는 분을 양압기 쓰게 되고 또 수술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 이거 딱 아닐 것 같아. 뭐 수술만 아프대 제발 된대 이런 분들은 술 못하게 되겠죠. 이분도 먼저 양압기를 썼습니다. 양압기를 썼는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분도 양압기를 실패를 하셨어요. 양압기는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한 반 정도 성공과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반 정도는 잘 쓰세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런 거에 이런 장치에 대해서 불편감을 좀 덜 느끼는 분들이 있고 했더니 잘 잤다 이런 분들은 할 수 있는데 실패하는 반은 뭐냐면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자다가 빼버리시게 되고 그런 분들은 이런 경우가 특히 저희가 원래 권했던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을 시행하는 건 저희는 코랑 몸만 넓히려 했죠. 아래쪽은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래쪽에 대한 수술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걸 항상 제가 강조했던 바고요. 그래서 수술 전후에 모습을 갖다가 찍은 걸 보여드리면 콧구멍이 틈이 좁았죠. 수술해서 틈을 이렇게 넓혀놨습니다. 틈이 넓어졌죠. 자, 그러면 이렇게 넓어지면 뭐가 좋다 그랬어요? 잘 때 코가 막히면 자기도 모르게 코가 답답하니까 입을 벌린다. 입을 벌리면 혀가 뒤로 밀리면서 이거가 생기는데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코를 뚫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목구멍이 지금 정말 처져 있죠. 목젖도 처지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요? 요 주변에 살 좀 정리하고 편도 줄여서 수술했더니 목이 옆으로 확 넓어졌고 목젖도 짧아지고 그리고 여기에 탄력성도 생기고 이런 수술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저희는 지켜봅니다. 얼마 동안? 2달 동안. 2달 동안 지켜봐서 결론은 뭐예요? 수면 검사를 다시 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럼 또 시간 들고 번잡하고 하기 때문에 딱 2가지를 보죠. 가족적인 요소, 같이 주무시는 분의 판단,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본인의 판단.
본인이 잠을 잘 잤느냐, 중간에 안 깨느냐, 낮에 안 졸리느냐. 자, 이분은 수술하고 나서 2달째, 2달 반 정도의 평가를 했습니다. 22년도 올해 9월에 평가하신 분인데요. 다행히 부인이랑 같이 주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평가하시면 되는데, 코골이는 굉장히 많이 호전됐다. 호전됐다고 하면 제가 꼭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부인께서 혹 같이 주무시는 가족이 만족한다고 하느냐, 즉 자기 잠에 방해가 안 된다고 하느냐, 이분은 이제 만족하고 방해도 안 된다고 하신 분이에요. 자, 무호흡은 어떠냐? 모르겠대요. 무슨 얘기냐면 무호흡이 어느 순간 이하로 줄어들면 가족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 무호흡도 거의 가족이 올 때 안 보인다고 하는 분이고요. 중간에 이분은 여러 번 깼었거든요. 중간에 깨는 게 없었어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잠이 깊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깨는 이유는 오셔가지고 그러세요. 아, 원장님, 전 소변을 자주 봐가지고 중간에 깨는데요. 소변을 봐서 깨는 게 아니라 잠이 깊지 않으니까 소변을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잠은 5단계가 있는데 깊이 가면요, 소변을 만드는 거 억제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 보면 10시간 동안 계속 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코골이 무호흡으로 수면의 깊이가 낮아지면 그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자꾸 소변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예요? 깊이 잤다는 얘기는 뭐예요? 코골이 무호흡이 줄으니까 내가 깊이 자니까 소변도 안 마려우니까 중간에 안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낮에 졸림도 당연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수술에 효과가 좋았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수술에 대해서 시간이 없거나 걱정돼서 기구를 양압기를 쓰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면은 바빠 죽겠는데 억지로 수술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써보시면 알아요. 저희가 다 알려드려요. 이 정도면은 기구 쓰는데 무리 없겠다. 이 정도면은 조금 부담이 가겠다. 쉽지 않겠다라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써보시다가 정말로 불편하네 그러면 에이 다 안 할래 이러지 마시고 기구 써보다가 안 되시면 와서 수정할 거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래도 안 되신다면 수술적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 감사합니다.